안녕하세요. 감동시작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시작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두와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해외 관광객 숙박 및 음식점 일을 하고 있는 마가렛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업 이야기를 하러 온 건 아니고요. 그저 제가 겪었던 엄청난 재난과 그 와중 한국인 분에게 도움을 받았던 일에 대해 사연을 전해드리러 왔어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은 화재에 대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얼마 전부터는 켄터키 주의 프랭크퍼트에 이사와 살고 있지만 전에는 하와이 주의 작은 해변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와이는 여러 가지 축제와 전통 음식, 해외 관광객, 아름다운 바다가 주는 경치가 정말 기가 막히죠. 물론 좋은 동네입니다. 좋은 동네인데 자연재해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지구온난화 이야기가 나온 뒤로는 이런 허리케인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하와이에는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가 있어서 이런 강력한 재난에 미리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달 전 우리 동네는 허리케인 때문에 초비상이 걸렸고 무지막지한 재난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갔었어요. 허리케인 이름은 이안이라고 아마 작년 9월에 하와이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당시 이안은 쿠바 서쪽을 강타하면서 멕시코만을 건너 하와이주를 직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재기하고 잠시 동안 소요 사태까지 벌어져 경찰들도 출동하고 아주 난리통도 이런 난리통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안이 쓸고 지나간 쿠바는 1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었고 미국 국민들은 자그마치 5만 명이 긴급 대피를 했었어요. 무엇보다 농작물 피해가 커서 미국 정부는 식량 지원까지 준비했었습니다. 멕시코만의 바닷물을 머금은 이안은 제가 살던 작은 해안가 마을에 닿을 때쯤에는 카테고리 4. 아시아의 분류 기준으로는 슈퍼 태풍이었죠. 이 정도면 정말 집을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수준이었어요. 마치 진주만 공습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여간 비상사태가 선언될 시점 태풍은 드디어 저희 마을을 강타하면서 저희 마을 전체를 거의 전부 다 쓸어가 버렸어요. 쓸어갔다는 게 그저 지나갔다고 상상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한참 잘못 상상하신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땅바닥만 남았을 정도로 허리케인이 집을 하나하나 모두 뜯어가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많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집을 잃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죠. 그렇다고 보험회사들이 일 처리를 똑바로 하겠나요? 하여간 저도 집을 잃고 정부에서 마련한 긴급 대형 텐트에서 잠을 청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상한 소문이 퍼졌어요. 해안가 쪽에 혼자 완전히 멀쩡한 주택이 있다는 소문 말이죠. 저는 솔직히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온갖 루머가 떠도는 법이잖아요. 게다가 그런 슈퍼 태풍의 위력을 텔레비전으로 모두가 똑똑히 봤는데 그 소문을 믿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미국에서 사업하는 한국인분의 주택이었는데 도색마저 지워지지 않았더군요. 또한 올해 하와이에 산불이 발생했는데 허리케인이 말고 온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주택과 건물은 2200채, 이재민 7400여 명이 발생하는 대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유일하게 큰 화재에서도 유일하게 불에 타지 않고 버틴 집 한 채가 뉴스에서도 화제가 되었는데 바로 그 집이 한국인 회장님분이 직접 설계부터 참여하셔서 만드신 집이었죠. 저는 오랫동안 숙박업을 해온 사업가이고 건설업자들과 컨설팅도 하는 사람이니 건설에 대해 꽤나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해안가 마을에 있는 주택들의 특성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단 말이죠. 마이애미의 주택들은 대부분 2006년이나 2007년에 지어진 신축이 많아요. 다른 미국의 주택들도 비슷할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전에 2008년 경제위기가 오기 전 건설업 붐이 있었거든요. 집을 짓기만 하면 팔리니 부실공사로라도 집을 지어서 팔아제겼단 말이죠. 그런 내진 설계도 태풍 대비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집이 태반이라 태풍이 지나간 도시의 사진을 보면 집에 뼈대조차 없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회장님의 주택은 달랐죠. 사실 꽤 오래된 주택이었어요. 80년대에 지어진 휴가용 별장이었는데 지진이나 태풍을 대비해 온갖 개조를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려 시속 400km의 허리케인도 견딜 수 있도록 뼈대를 강화하고 도장도 새로 발라 아주 새하얀 집으로 재탄생을 했죠.
제가 다가가서 살펴보니 아주 방공호 못지않은 수준이었어요. 30cm가 넘는 콘크리트 벽에다 강철 케이블까지 지붕에도 그런 방공호 수준의 방어가 되어 있으니 지붕 뚜껑이 열려 집이 물바다가 되는 일도 없었다고 하셨죠. 남들은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든 하와이를 벗어나려고 용을 썼는데 이분들은 매년 발생하는 허리케인과 올해 발생한 대형 화재 속에서도 편안하게 집 안에서 태풍을 견디셨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원래 아시아 사람들이 무슨 상황에서든 잘 견디고 대비하는 사람들인 줄은 알았죠. 그런데 그 한국인 회장님은 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태풍 대비 설계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내친 김에 내진 설계와 화재 발생 대비까지 해놓고 관공서에서 받아 인증까지 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품을 들여 개조한 방공호 수준의 별장형 주택이 입소문을 타면서 개조해드렸던 금액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 되었더라고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하와이주에서 한국인 회장님의 개조 주택을 따라한 방공호 주택들이 우후죽순 등장했죠. 반면에 한국인 회장님은 그 주택을 얼른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늦게서야 방공호 주택을 만든 사람들은 손해를 봤어요. 개조에 돈은 많이 드는데 사람들이 안전성을 믿지 않으니 잘 팔리지도 않고 너무 흔해져서 시세도 떨어졌으니까 말이죠. 역시 한국인은 빠질 때를 잘 아는 사업가형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돈을 위해서 방공호 주택을 지은 바보들도 있었지만 그 한국인 회장님의 진짜 목적이었던 안전을 위해 집을 개조하고 설계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어요. 집이라는 건 단순히 잠자고 식사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아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진 설계나 태풍 대비 설계를 하지 않은 주택을 급조한 건설사들의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는 거 잘 아시죠? 아무튼 그렇게 하와이 사람들은 소송을 걸어서 받은 돈으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거나 남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개조했어요. 한국인 회장님의 방공호 주택 사건이 그만큼 지역사회에 파급 효과를 준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주택을 고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소송을 통해 받은 돈으로 집을 개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인 가족들이 여기 하와이를 떠난 이유를 나는 알 것 같아. 방공호 주택도 언제까지나 안전할 수는 없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재료를 써도 태풍이라는 건 정말 무지막지한 자연의 힘이기에 태풍으로 약해진 골조를 다시 고치는 데에 또 돈이 들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장인어른이 살고 계신 프랭크퍼트로 가서 다시 뿌리를 내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회장님도 아마 하와이에서 살기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켄터키 주 프랭크포트로 이사한 이후 저는 그 한국인 회장님이 생각나 연락을 한번 드렸습니다. 회장님 댁을 방문했을 때 명함과 연락처를 받아놨었거든요. 저는 똑똑한 분을 만나면 반드시 그렇게 해놓는 편이죠. 아무튼 그분은 뉴욕에서 다른 사업을 잘하고 계시더군요. 뉴욕과 하와이는 또 약간 사업 문화가 다른데 적응이 참 빠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국인 회장님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위험에 대비해 닥쳐올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한국인 회장님처럼 언제나 대비하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렛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이 경험한 허리케인 이하는 1129억 달러. 우리나라 하나로 147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처럼 작년 미국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재난에 시달린 나라였죠. 미국 해양대기청의 통계 발표에 따르면 이런 대형 기후재난은 18건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올해는 하와이 섬의 대형 화재로 건물 2,200채, 이재민 7,400여 명으로 약 75억 달러 우리나라 하나로 10조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죠. 태풍, 가뭄, 산불 피해 등 점점 살기 힘든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미국 그런 소식을 접할 때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가 행복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나 사연자분께 전달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시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